예, 이번 절에서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한 프로그램 언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합리적인 일의 순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합리적인 일의 순서다라는 이 정의 안에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합리적이어야지 돼요.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합리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의 순서예요.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할 거다라는 이 일의 순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일을 설계해서 그 일을 순서에 따라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구성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에요. 자, 데이터의 입출력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친구한테 철수라는 친구한테 제가 콩나물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줘야 될까요? 그냥 콩나물 사와.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사올 리는 없고요. 제가 2,000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2,000원치 콩나물을 사오려고 해서. 그러면 그 2,000원이 데이터의 입력값이 돼요. 프로그램의 데이터 입력값이 되고요. 자, 2,000원을 갖고 철수가 가서 어떻게 일을 해서 물어봐서 콩나물 가게 가서 콩나물 사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뭘 줄까요? 콩나물을 주겠죠. 그러면 그 콩나물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은 프로그램의 동작 결과를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프로그램은 처리, 판단, 반복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 처리, 판단, 반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크게 프로세스나 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또는 판단하고 또는 반복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적당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결과를 돌려주는 애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는 이 C 언어라는 랭귀지 중에서도 C라는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성하고 또한 그 작성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일의 순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게 이 순서도라는 방법이에요. 자, 순서도는 말 그대로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그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도록 여기 이 강의에서는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요 타원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요 마름모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요 마름모꼴을 통해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 직사각형을 통해서는 특정 동작을 설명하거나 또는 처리하는 방법들을 기술을 해줄 거예요. 얘가 그 순서도가 순서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순서의 흐름을 이야기할 거고요. 중간중간 이제 끊기지 않도록 연결자를 이용해서 순서도들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라면 끓이는 프로세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할까요? 냄비에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물이 끓는지 기다려야 되죠. 자, 물이 끓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자, 여기 쭉 해서 와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물이 끓기 전에 라면을 넣어버리면 라면이 맛이 없잖아요. 아, 물이 끓는가 봤더니 아직 안 끓어요. 그러면 아니요 라는 프로세스 흐름을 따라요. 따라가서 봤더니 기다리래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쭉 가서 봤더니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 하냐면 이거 다시도 왔네요. 다시 물어봐요. 물이 끓는가? 아직 안 끓어요. 그럼 다시 아니요 타겠어요. 기다리다가 다시 쭉 요 흐름 타고 와가지고 다시 물어봤더니 물이 끓는가? 라고 다시 물어봐요. 이번엔 끓었어요. 물 끓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할까요? 자, 라면을 넣고 3분 더 기다린다. 3분 더 기다리다가 이제 라면 끓이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어떤 동작들을 순서에 따라서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순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수도코드라는 의사코드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1학년 때는 수도코드보다는 이 순서도에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런 순서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이제 어떻게 그 실행시키느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계산기, 메모장과 같이 컴퓨터의 특정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명령어와 자료들의 집합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앞에서는 합리적인 일의 순서라며요. 그 합리적인 일의 순서를 명령어, 어떤 명령어일까요? 처리하고 반복하고 판단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하고, 자, 자료의 집합은 입력되는 자료의 집합들, 계산되어진 자료의 집합들, 이런 집합들을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랭귀지는 왜 필요할까요? 컴퓨터의 내부 명령어는 실제로는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고 끊기고 하는 걸로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명령어는 0과 1로만 구성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컴퓨터한테 어떤 이 명령어, 뭐 판단하세요, 뭐 어떤 걸 처리하세요, 뭐 입력을 받으세요 라는 것들은 사람이 컴퓨터한테 지시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 명령어와 사람이 지시하는 거에 약간의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컴퓨터는 명령어가 0과 1로 기술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0과 1밖에는 컴퓨터가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것으로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과 1로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0과 1로 그 명령어를 내리자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사람한테 익숙하고 얘는 컴퓨터한테 익숙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누군가 번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번역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그 앞서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3m 깊이의 우물에 빠진 달팽이가 있어요. 우물의 깊이가 3m예요. 낮에 동안에는 55cm를 열심히 올라가요.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밤에는 조금 쉬어요. 쉬는데 이게 우물이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씩 미끄러지는 거예요. 점액질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밤 동안에는 13cm만큼 미끄러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달팽이가 일주일 안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죠. 낮에는 계산에 의하면 낮에는 55cm 올라가고 밤에는 13cm만큼 미끄러져요. 그럼 하루 동안에 요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보면, 자, 이거를 7일을 하면 294cm가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3m보다 작기 때문에 탈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얘를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낮 동안 열심히 올라간다. 동작을 하죠. 아까 봤듯이 사각형이니까 동작이에요. 몇 cm 올라가요? 55cm. 55cm 올라가고요. 밤에 동안에는 미끄러진대요. 그러니까 몇 cm 미끄러져요? 13cm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cm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다 올라왔는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게 300m, 300cm가 넘는가를 판단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 올라왔으면, 예, 나는 다 올라왔어요 하고 어떤 프로세스 진행하면 되고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다시 요거를 쭉 가서 또 어떻게 할까요? 낮 동안 또 열심히 올라가는 요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밤에 미끄러지기 전에 판단을 해야지 돼요.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낮 동안 쭉 올라왔는데 낮 동안 올라오고 나니까 3m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탈출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낮 동안 열심히 올라왔는데 300cm를 넘어왔어. 3m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탈출을 했는데 얘가 그동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밤에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물박이 있으면 달팽이가 기어 쭉 와가지고 드디어 이 우물을 쭉 해서 이 우물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 프로그램에 의하면 왔다가 언제 얘를 물어보냐면, 다 올라왔는가를 언제 물어보냐면 미끄러진 다음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 왔다라고 난 다 탈출했구나 했는데 갑자기 13cm를 쭉 미끄러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 올라왔는가? 얘 황당하죠. 난 다 올라간다 다시 미끄러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더 해야죠. 하루를 더 올라가야 돼요. 실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합리적인 순서가 되려면 밤에 미끄러지기 전에 다 올라왔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낮에 열심히 올라간다. 몇 cm? 55cm. 다 올라왔는가 물어보고 다 안 올라왔어요. 그럼 밤에 쉬어야죠. 밤에 쉬고 있는 동안 13cm 미끄러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낮이 됐어요. 낮이 돼서 다시 낮 동안 55cm 올라가고 다 올라왔는가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수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자, 달팽이의 현재 높이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x는 0에서 시작하겠죠. 현재 높이니까. 그러니까 x는 0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x는 0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자, x는 0cm고요. 자, x에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여기 맨 처음에 0이었으니까 거기다 55 더하면 x가 몇이 돼요? 이 x는 55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물 높이보다 높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yes면 어떻게 돼요? 탈출되는 거고요. 아니면 밤 동안에 다시 13cm 미끄러질 거예요. 13cm 미끄러지면 현재 위치에서, 요거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에서 13cm를 빼면 그게 달팽이의 위치가 될 거고요. 그 위치 갖고 다시 날을 센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55cm 올라가야죠. 현재 위치에서 55cm만큼 올라간 다음에 그걸 새로운 현재 위치로 설정을 하고 다 올라왔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가 300cm보다 높은지 알아볼 거예요. 물론 300cm보다 높으면 크면 탈출을 해서 탈출 성공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순서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순서도를 잘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리 과정을 보면요, 달팽이의 움직임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낮에 동안에 올라간다면 x 더하기 55 해서 위치를 55cm 올릴 거고요. 저녁 동안에 13cm 미끄러진다고 그랬으니까 x 빼기 13 해가지고 현재 위치를 기록을 할 거예요. 자, 판단은 뭘까요? x가 300보다 크냐, 3m의 우물을 높이보다 내가 그 달팽이가 더 많이 올라갔냐를 판단을 할 거고요. 자, 반복은 뭐예요?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이 반복이죠. 요 부분이 다시 돌아가서 또 하고, 돌아가서 또 하고, 돌아가서 또 하고 해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똑같이 수행하는 걸 우리가 반복이라고 할 거예요. 자, 입출력은 뭐예요? 우물의 높이, 뭐 달팽이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예를 들면 우물의 높이는 3m. 얘는 입력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달팽이의 속도 55cm, 미끄러지는 속도 13cm.
합리적으로는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얘네들은 데이터로 주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데이터로 주어져야지만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으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자, 이제 합리적으로 일을 쭉 처리를 해서 탈출을 성공했냐, 탈출하지 못했냐는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과는 뭐 며칠 만에 탈출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순서대로 합리적으로 일을 잘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지 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는 0과 1만 알고 있고요. 사람은 0과 1로 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언어로 프로그램 언어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다 라는 거는 차차 배울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요게 그냥 프로그램 언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대충 보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건 함수의 이름이에요. 함수의 이름이고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건 뭘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10에다가 20 더하라는 거죠. 컴퓨터한테 뭐 시키겠다는 거예요? 10에다가 20을 더하라 라고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계어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계어라는 거는 0과 1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각 칩마다, 프로세서마다 이 기계어는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플랫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0과 1로 표현된 랭귀지를 우리가 기계어다, 머신 랭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머신 랭귀지를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기호 형태로 1대1로 대응시키는 언어를 우리가 어셈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보보호 쪽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어셈블 언어는 아마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거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기계어를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어를 이렇게 어셈블 언어로 표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exe 파일 같은 경우는 다 기계어거든요. 그런 기계어를 가져다가 이 어셈블 언어로 표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뭐 저급 언어, 고급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급 언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에게 더 친숙한 언어의 표현을 우리가 고급 언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급 언어는 C나 자바 같이 사람한테 익숙한 언어들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컴퓨터는 이 고급 언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어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고급 언어로 표현된 프로그램을 뭘로 바꿔주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컴파일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한마디로 번역기죠.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애를 우리가 컴파일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급 언어를 작성을 하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면 그 컴파일된 결과값이 이 기계어로 표현이 아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작성할까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에디트가 필요해요.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링크라는 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소스를 편집을 해요. 그래서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근데 그거 하나로만은 부족해서 파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브 모듈 파일, 그 다음에 서브 모듈 파일 2 해가지고 파일 3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파일 하나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파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컴파일을 하면 얘가 기계어
작성된 코드로 변환을 시켜줘요. 각각을 다 기계어로 만든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특별히 C에선 이 컴파일을 하면 이 .c 파일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 확장자가 항상 .c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똑같은데 뒤에 있는 요 확장자만 오브젝트 파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오브젝트 파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애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이제 도서관이잖아요. 책을 빌리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빌려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이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동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의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가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다 연결시켜줘서 하나의 .exe 파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링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소스를 여러분이 만들면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잘 묶어서 하나의 .exe 파일,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링크구나. 그래서 링크를 하고 나면 .exe 파일이 나오고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서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구성이 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편집기를 사용해서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여러분은 작성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 그리고 파일의 확장자는 항상 .c로 저장을 할 겁니다. .c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파일 이름은 그 프로그램의 기능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이거는 컴퓨터를 위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메모장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c 파일로 만들 건데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10 더하기 20 그 다음에 리턴 이렇게 해놓고 세미콜론 되게 중요해요. 세미콜론 다 찍어서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한 다음에 얘를 파일로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add.c 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 파일을 하나,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할까요? 컴파일 하겠죠. 컴파일하고 링크하면 해당되는 10 더하기 20을 하는 프로그램.exe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컴파일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는 C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C 언어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해석된 기계어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어는 두 가지 상태를 비트로 표현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원이 공급되고 꺼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0과 1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 되게 되고요. 이 컴파일을 통해서 뭐 실행 파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스 파일이 여러 개라면 얘네들을 다 묶어서 .exe 파일을 만드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실행 파일이 되려면 목적 파일에 스타트업 코드를 붙여서 운영체제가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 걔를 누가 실행시켜야 되냐면 컴퓨터가 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실행하는 방법들을 다 달리 만들어 놓는다면 컴퓨터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스타트 코드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 코드에서는 항상 이 메인 함수라는 거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메인 함수 무조건 메인 함수를 불러서 일을 시켜요. 스타트 코드는. 그리고 이 메인 함수는 모든 소스 파일에 유일하게 하나씩 존재하게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코드라는 것들을 한꺼번에 링크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링커가 불러들이는 거는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 그 다음에 스타트업 코드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불러서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exe 파일을 만든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실행 파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exe 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10과 20을 더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우리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동작하는 방법들은 이게 그 UI가 요로 있는 명령어들이나 이런 메뉴들이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2013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그냥 한번 이제 쳐보도록 하죠. 얘 뭐냐면요. 요거 이제 그대로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쳐보시면 아까 그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환영합니다 라는 이제 프로그램 작성한 것처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걸 쳐보는 거예요. 자, 인트에 그냥 띄고 여긴 띄우셔야 돼요. 띄고 하이트 쓰고 세미콜론 붙여주고 인트에 데이지 치고 세미콜론 붙여주고 자, 얘는 뭘까요? 높이를 0으로 초기화시켜라. 날짜를 0으로 초기화시켜라. 그 다음에 높이에다가 55를 더해서 어디다가 넣어줘요? 높이에다가 다시 재설정해줘라. 뭐 이런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자, 높이가 0보다 300보다 작으면 얘를 수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13cm 빼고 하루 더 추가하고 다시 55cm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고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반복문. 반복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반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물어봤더니 300보다 작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30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반복문을 끝내고 며칠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걸렸습니까? 그러면 며칠 걸렸습니다. 라고 프린트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 꼭 한 번씩 실습으로 쳐서 컴파일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한번 시켜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를 한번 컴파일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키시면 이제 요런 창이 나올 거고요. 거기 파일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예 프로젝트 예 가셔서 여기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짜는 프로그램의 이름 우리 지금 테스트라고 일단 해볼까요? 있으면 이름을 바꿔주면 되고요. 얘가 어디 디렉토리 생기냐면 요 디렉토리에 생깁니다.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는 항상 빈 프로젝트로 할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꼭 빈 프로젝트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소스 파일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요런 버튼 나와요. 그러면 새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C 뿔뿔인데 저희는 C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뭐라고 바꿀 거냐면 test.c 예를 들면 이제 C 파일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애들을 쭉 가져다가 붙여 놓으시면 되는데요. 요게 컬러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붙이시면은 안 되고요. 그게 이렇게 쳐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이 되어 있는 애들을 보시면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작성을 다 하셨으면, 자,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빌드에 가셔서 솔루션 빌드를 쳐주세요. 솔루션 빌드를 쳐주시면, 여기 창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컴파일 다 해서 .ex, 여기 보면 .exe 파일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성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하면 실행이 되냐면, 여기 가셔서 이 디렉토리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우리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를 거예요. 컨트롤하고 F5를 누르면 실행을 시켜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며칠이 걸립니까? 6일. 6일 만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런 거다, 컴파일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다 하는 것만 좀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